여러분, 아토피가 좋아지기 위해서 침대 매트리스 침구도 다 바꾸고 또 공기청정기, 진먼지 찐드기 청소기, 몸에 좋다는 물, 정수기 다 바꾸고 유산균, 비타민 D, 오메가3, 달맞이꽃 종자유, 좋다는 영양제, 또 보습제 있는 대로 다 사서 발라보고 입욕제로 어성초, 녹차, 윤호하나, 또 뱀딸기, 풀, 행자나무 우린물, 루이보스 등등 이것들 중에 몇 가지는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다 해본 방법들입니다. 제가 아토피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몇 가지들을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진정한 아토피는 이런 것들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예 아토피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면서 터득한 피부가 좋아지는 루틴 관리 10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루틴으로 잘 해주시면 비싼 아토피 관련 제품 사지 않아도 꾸준히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알림 설정은 다음에 또 우리 채널로 쉽게 찾아오실 수 있으니 구독 꼭 해주세요. 루틴 관리 첫 번째, 면역력을 정상의 기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질 만한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항생제를 자주 먹어도 면역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 피곤해도 그리고 잠을 못 자도 스트레스를 받아도 잘 챙겨 먹지 못한다거나 무리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보통 잘 지내다가 갑자기 이 피부가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여쭈어보면 극도로 면역력이 떨어질 만한 상황에 놓이면서 피부가 심해진 케이스들을 많이 봅니다. 최고의 면역 증강제는 잘 자고 잘 먹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하는 건데요. 가려워서 못 자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 또 악순환의 반복이 될 수가 있죠. 앞으로 나올 9가지가 모두 이 1번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1번, 면역력이 정상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2번은 운동인데요. 운동 중에서도 맨발 걷기입니다. 제가 이 영상 중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고 가장 아토피가 좋아지는 방법 중에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맨발 걷기는 염증을 줄여줄 수가 있고요. 아토피성 피부염이잖아요. 염증을 줄여주게 되면 피부의 염증이 없어지고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맨발 걷기는 어싱이라고도 하죠. 이 지구의 땅속에는 마이너스 전자가 흐르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로 인해서 땅속의 마이너스 전자가 우리 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 활성산소로 인해서 플러스 전자가 많이 생겨 있는데 그 플러스 전자와 중화가 되어서 질병의 90% 원인 제공을 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자연스럽게 치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적혈구의 점성도를 낮춰서 혈액의 흐름이 원활해지게 되고요. 심혈관이나 뇌혈관 질환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또 몸의 자연치유력의 힘이 강해지게 되고요. 세 번째, 어싱 맨발 걷기를 함으로 인해서 땅속의 에너지가 몸에 전달됨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활발해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네 번째는 부신피질 호르몬의 일종인 콜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안정화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불안한 마음이라던가 또 근심 걱정이라던가 우울한 마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증상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활성산소와 결합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염증이 없어지고 염증이 없어지니 통증도 줄어들고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면역력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자가면역 질환까지도 해소되는 결과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토피는 만성 염증인데요. 클린턴 오버, 스티븐 T, 마틴 주커가 지은 어싱, 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 해서 급성 염증과 만성 염증은 면역 반응에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땅에 음전자가 몸으로 들어오게 되면 염증이 회소되고 정상의 기능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주위에서도 염증이 없어지는 사례들을 제가 직접 많이 확인을 했었는데요. 저조차도 맨발을 걸으면서 제 몸에 있는 많은 염증들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토피성 피부염에도 효과가 있겠죠. 다음 세 번째는 피부 관리입니다.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습제를 발라줘야 되느냐 또 바르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에 온 사례 중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아무것도 바르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수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냥 지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피부는 걷잡을 수 없이 두꺼워지고 염증이 심해져서 전신으로 퍼지게 됐고요. 그 아토피의 상처가 너무나 깊어서 제가 봤을 때는 한 0.몇 mm까지 두꺼워진 피부의 상처가 된 상태로 오셨더라고요. 그 아이뿐만 아니라 노로션을 하면서 굉장히 심한 상태로 왔던 케이스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보습을 수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야금야금 점점 심해져서 걷잡을 수 없이 가렵고 심한 고통 속에 있다가 오셨던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면 로션을 발라야 할까요? 바르지 말아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습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시중에 있는
아무거나 발라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첨가물, 방부제, 화학성분, 유화제 같은 것들이 들어있지 않은 안전한 보습제로 약간의 염증을 잡아줄 수 있는 성분이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런 보습제로 최소한 건조하지 않을 정도로의 보습은 해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음식 관리인데요. 음식 관리는 소고기 끊고 돼지고기 끊고 채소 과일만 먹는다거나 무조건 끊는 것이 아니라 잘 먹어야 합니다. 잘 먹어야만 염증도 회복을 할 수가 있고요. 면역력도 정상의 기능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밥심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심한 사람도 잘 먹잖아요. 회복이 정말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신 어떤 걸 잘 먹느냐가 중요한데 라면이라던가 피자라던가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조미료 들어간 음식 이런 것들을 잘 먹는 게 아니라요. 일상에서 우리가 한식 위주의 골고루 반찬이 있는 우리 6대 영양소와 비타민, 미네랄 같은 영양소들이 풍부한 음식으로 된 형태의 식품을 잘 드셔주시면 됩니다. 대신 내가 반응하는 음식, 사람마다 반응하는 음식이 다 다른데 나에게 반응하는 음식은 반드시 찾아서 그 부분은 제한을 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골고루 잘 드셔주셔야 합니다. 청양음료는 독극물이라고 할 정도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아토피 피부 질환에도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청양음료뿐만 아니라 음료수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유해 성분들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것저것 좋다고 해서 영양제 같은 것들을 함부로 드시는데 안전하지 않은 첨가물, 화학성분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몇 년씩 꾸준히 계속 드시는 것은 자연치유 전문가로서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장 건강인데요. 장의 기능은 정상이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장은 잡혀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 꼭 변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틀, 3일 동안 장에서 독소가 역류하는 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숙변이 없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섬유질이라던가 적당한 과일도 잘 드셔주셔야 하고 유익균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유익균과 유해균의 8대2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청국장이라던가 동치미 국물이라던가 물김치, 익은 김치, 발효식품 같은 것들을 드셔주시면 장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상 음식에서 하실 수 있죠. 여섯 번째, 집안의 환경관리인데요. 이것은 청결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전에 아토피 때문에 어떤 분이 방문을 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근데 아이 피부 때문에 씻기고 발라주고 하는 거는 열심히 하시는데 집 주변 환경이 돗대기 시장처럼 너무 지저분한 거죠. 그런 환경에서 아토피 아이가 좋아질까요? 맨날 침대 시트 좋은 거 쓰고 공기청정기 돌리고 열심히 보습을 해도 청소를 안 해서 집에 먼지가 떠다니고 지저분한데 그런 환경에서 아토피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본은 청결이라고 저는 강조합니다. 진먼지 찐득이는 완벽하게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빨아서 햇빛에 바짝 말리시고 잠자는 침구는 면으로 기본적으로 그냥 면 입을 정도로만 이용해 주시고 청결만 유지하시면 근본적인 원인 해결은 면역력이 높아져서 찐득이도 이겨내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새집, 새것을 피해야 합니다. 아토피가 고만고만하게 있었는데 새집으로 이사간 이후에 굉장히 심해졌다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새집의 환경 호르몬 때문에 코로 들어가서 내 몸에 유해 성분들이 면역력을 떨어뜨린다거나 아니면 그 성분 자체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집과 새것은 가능하면 피해주시면 좋고요. 새것을 샀을 때는 당분간 냄새가 빠지거나 이 환경 호르몬이 빠진 정도의 시간을 두고 한참 뒤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 옷을 많이 얻어 입혔습니다. 새 옷보다 어릴 때는 많이 얻어 입히기도 했는데요. 아이가 피부가 안정적으로 좋아질 때까지는 새집이나 또 리모델링 같은 것은 피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기 관리에 있어서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기보다는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문이 항상 열려 있는데 가을, 겨울 되면 창문을 계속 닫아 놓잖아요. 그러면 실내의 공기의 질이 좋아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몇 시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시고 바깥에 시원한 공기와 교류할 수 있도록 환기만 잘 시켜주셔도 비싼 공기청정기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기청정기를 제가 써봤지만 그런 것들로 아토피가 정말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먼지나 미세먼지나 황사 이런 것들이 올 때는 좀 필요할 수 있는데요. 평상시 집안의 공기의 관리는 환기시켜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차를 탈 때도 한두 시간에 한 번씩 계속 환기를 시켜주셔서 신선한 공기가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덟 번째, 햇빛 조익인데요. 비타민 D를 많이 먹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비타민 D에도 또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제가 들어가고 합성이 들어갈 수가 있고 안전한 제품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없으니 햇빛을 쬐어주는 것이 가장 최고의 비타민 D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길지도 않아요. 10분에서 30분 정도만 햇빛을 쬐어주면은 충분한 하루 필요한 비타민 D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외선이 너무 강한 시간대를 피해서 햇빛을 쬐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선크림을 발라주시면 비타민 D 합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선크림을 바르기보다는 너무 뜨거운 햇빛에는 모자를 쓴다거나 레시가드를 입는다거나
아니면 점퍼 같은 것들을 입고 보호해 주시면 됩니다. 일부러 쬐기보다는 외출했다가 올 때 햇빛을 인위적으로 피하지만 않아도 충분한 비타민 D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9번째, 목욕 관리인데요. 몸이 보습을 많이 하면서 지저분해졌거나 할 때는 하루 한 번 정도 샤워해 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반신욕이 피부가 회복되고 면역력이 높아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백혈구나 면역세포들이 증가하고 면역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반신욕을 하게 되면 자율신경계를 조절해서 면역의 균형을 맞춰주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때 열이 피부 밖으로 발산이 잘 안 되고 땅구멍이 잘 안 열려 두드러기가 나거나 염증이 심한 분은 반신욕을 하면 더 악화될 수 있으니 내 피부와 내 몸의 상황에 맞춰서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손끝, 발끝 순환 마사지 해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렸었는데요. 그것도 면역을 높여주고 순환을 시켜주는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이니 반신욕할 때 욕조에 앉아서 손끝, 발끝을 계속 이렇게 자극을 하면서 눌러주시면 더 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0번째, 마지막으로 물 마시기인데요. 요즘은 또 물을 너무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의견이 분분하지만 물은 내가 갈증 날 때까지 기다려서는 이미 몸이 건조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갈증이 날 정도까지 기다리지 않고 물을 충분히 드셔주셔야 하고요.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은 몸무게 곱하기 33 정도 해서 내가 그 정도의 양을 먹었나 체크해 보시면 보통 필요한 하루의 양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하지 않아야 하고 또 부족하지 않아야 되고 충분한 물을 섭취해 주시면 피부의 보습을 유지하거나 영양소들이 각 조직으로 운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이 면역력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이 제대로 일을 하고 노폐물의 배출을 돕기 위해서 일정량의 수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10가지를 이야기하다 보니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음식관리, 피부관리, 맨발 걷기는 간단한 포인트만 말씀드렸는데요. 나중에 한 가지씩 꼼꼼하게 정리해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도 먼저 아토피에 좋다는 제품부터 사서 다 해봤는데요. 마제스틱 진먼지 찐득이 청소기 2대 400만원, 찐득이 매트리스 200만원, 찐득이 방지 침구 100만원, 알칼리 이온수기 100만원, 자석으로 물 분해하는 정수기 150만원, 공기청정기 100만원 이상, 식품 당시에 500만원 이상, 보습제 당시에 500만원 이상, 그 외에 수소수, 산성수, 목욕, 연수기, 입욕제, 영양제, 다수 해본 방법들이 무지하게 많은데요. 얼추 꼽아봐도 15년 전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2천만원 가까이가 됩니다. 그 이후로 쭉 더 썼기 때문에 더 많이 썼겠죠. 근데 다 부질없었습니다. 아토피가 생기면 저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서 결국 안 되니까 약으로만 바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으시기를 바랄게요. 결론은 면역력이었고 내가 타고난 알레르기 기질이 있다 하더라도 이겨내는 힘이 있으면 없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면 아토피도 질환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루틴 관리 10가지는 아토피가 있다면 지켜야 할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돈 들이지 않고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두고 찬찬히 지내다 보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크면서 없어졌어요가 됩니다. 저와 같이 쓸데없는 돈 많이 쓰지 마시고 루틴 관리 잘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